안녕하세요. 투자전략부 박인금입니다. 오늘 이 2026년 중국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난 10월 23일 중국 사종전회 이후에는 이 공보 관련 발표했었는데 이 15차 5개년 계획 전문은 내년 3월에 양회의 승인 통해서 3월 중순 에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초보에서는 향후 10년간의 중국 목표치는 4.5% GDP 성장률을 설정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도표 보시면 14차 5개년 계획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과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요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오면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속도 자체가 차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 10년간은 중국은 중진국 수준, 즉 1인당 GDP 2만 달러로 목표하고 있어서 4.5까지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차 5개년 계획이나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의 세부 목표치를 이렇게 13개의 목표치를 항상 설정하는데, 이런 순서가 좀 많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핵심 주도 발전 지수라는 부분이 2위에서 1위로 격상시켰고, 또한 대외 개방은 9위에서 5위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민생 순위도 10위에서는 9위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여기서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하는 것은 제조 강국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은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이 두 가지 새로운 목표도 신규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10년 동안은 이 신풍지 생산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조하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 포함되는데, 우선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됨으로써 핵심 기술 자리화, 그리고 AI 플러스 종점의 이런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주요시 여기는데, 핵심 기술 자리화는 아시겠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재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한 AI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은 중국 그 인터넷 플러스라는 것은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2015년을 많이 튀었던 경험이 있는데, 2026년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AI 플러스라는 부분이 국가 전략으로 설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있어서는 이번에는 이 합리적인 수준의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좀 중요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과거 몇 년 동안 중국 서비스업, 소비 비중의 성장을 강조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좀 많이 낮아지는데, 다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리쉐어링 정책 시행하면서 이런 제조업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약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다시금 이런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이 AI로 봤을 때는 GDP 매크로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소프트웨어랑 정보기술 서비스 업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향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서는 내수 소비 추진 정책이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이 정책 실효성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혁신이나 과학기술 쪽에는 재원 다 쏠려다 보니 이런 내수 쪽에 관련 개혁이 이런 부분이 좀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왼쪽 도표 보실 수 있듯이 가계 서비스 소비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역시나 코로나 이후에도 서비스 소비의 성장이 상품 소비보다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또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소비 관련 이런 개혁이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듯이 2026년에도 이 중국은 4.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할 텐데, 목표치를. 그러면 이 광의 재정 비율 자체는 전년보다 높은 13%를 예상하고 있고, 재정 확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용자 총액 증가율도 8.8%로 작년보다는 2025년보다는 소폭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 도표에 보실 수 있듯이 양호한 신용 지표는 아직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확장적인 정체는 2026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종합 지수로 봤을 때는 저희는 그 2015년 인터넷 플러스 때는 PER 16배를 적용해서 상단은 4,500포인트로 밴드를 제시합니다. 또한 주식시장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2024년부터 바뀐 이런 중국 매크로나 이런 금융정책, 또한 중국은 경쟁력도 국제적으로 높아지는 바 있어서 디시피크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중국 시각은 또 달라지는 점, 또한 유동성 환경도 상당히 풍부하는 점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강세장은 2026년에도 지속되어서 보여지고 있고 번토 지수 밴드는 4,5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덮여보시면 5개년 계획에 있었던 첫 번째 해는 상당히 정체 모멘텀을 많이 받은 해인데요. 과거에도 11차에서 14차 5개년 계획 동안 상당히 정부 정책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종이 주가는 대부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반도체 AI로 이런 위주로 정책을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 이런 기술주를 요망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고 AI는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 업종이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현재 기록해 왔는데 2026년도 이런 성장세 지속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산화도 상당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현재 18% 불과해서 중국 정부 목표치의 75%를 좀 상당히 하회했지만 여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히 향후에 5년 동안 또한 정부 기술 자리화 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재나 여러 가지 이런 반도체에 비롯한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국산화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 기록할 거다라고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AI 플러스에 있어서는 미국이랑 중국이 좀 다르게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 이런 그 발명, 혁신에 좀 강하지만 중국은 응용이나 이런 부분이 학습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I 패권이 조금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여러 국민의 이런 삶이 좀 편리하기 위해서 AI 이런 솔루션을 좀 저렴하게 사용하면서 여러 산업의 AI 플러스, AI 좀 도입하는 양상으로 좀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플러스라는 부분이 경제 성장 동력으로 2030년까지 삼으면서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률도 90%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특유한 이런 식용주의 AI 플러스로 AI 관련주들이 역시나 향후에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도주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반도체 AI였고 그러면 이 패자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좀 저점에서 있었던 주 업종 중에 저희는 원전을 조금 눈여겨봐야 필요가 있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 원자력 발전 비중 낮은 편이긴 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이 원전 건설을 다시금 승인하기 시작했거든요. 또한 이런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지면서 여러 나라 국가들이 전력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중국 역시나 이런 전력을 좀 안전한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 건설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50기의 이런 원전 건설을 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도 원전 건설을 좀 빠르게 속도로 좀 건설할 거다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으로 주요한 국가 전력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이런 원전 기업들이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그 이유는 피해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기 시장화 이런 전략도 있었고 또한 태양광나 풍력 쪽의 이런 규모 확대로 그래서 기업들이 실제 악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원전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중국이 그리고 2021년에 승인되는 원전은 2025년 말이나 2026년 상반기까지 상업 운행의 예정 중인 원전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Q의 증가 확대로 통한 기업 실적이 개선은 좀 기대할 수 있는 2026년이다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체 글로벌의 그룹이 대비해서는
미국은 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AFR 수요로 또한 이 미국 쪽의 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업들이 그 주가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했는데 중국 원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었고, 다만 오른쪽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내년에도 이 매출의 성장률이나 OP 마진이나 여러 가지 마진율을 봤을 때는 중국 원전 기업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한 미국 원전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년에도 이런 QE 증가가 상당히 기대하기 때문에 중국 원전 기업들을 주가도 상승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하는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AI 부분이겠지만 플러스 알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에는 저희는 중국 원전 기업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